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5월 13일 송영진 방송, 오늘도 변함없이 아침 간추린 뉴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핫하고 빠른 뉴스, 또 팩트에 입각한 저격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본방송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전해드릴 소식은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에 오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보기 드문 장면을 봤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선글라스를 끼셨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수감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게 햇빛에 장시간 노출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햇빛에 장시간 노출이 되게 되면 시신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어떤 권유에 의해서 선글라스를 쓰셨다고 하니까 여러 얘기들이 있던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아직도 보시면 약간 허리가 허리 문제 때문에 등이 약간 굽으셨고 또 오랜 수감 생활 때문에 얼굴이 지금 창백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밝은 미소에 살갗이 이렇게 좀 윤기 있는 그런 살갗이 아니고 이렇게 환자처럼 얼굴이 하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5년 동안 문재인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 사기 탄핵으로 수감 생활을 그렇게 해놓고 또 몸도 망가지고 사과 한마디 없는 그 모습에 다시 한번 문재인에게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 문재인의 당, 더불어민주당을 저격하는 첫 번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는데요.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 성희롱과 성추행, 또 성추행자에 대한 2차 가해, 이런 걸로 지금 불타오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이 첫 번째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추행 사건입니다. 이 성추행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제명을 당했다는 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간 것이지, 국회의원직을 잃은 건 아닙니다. 하루빨리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김원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이 의원의 보좌관이 이제 잘렸겠죠. 근데 이게 전 보좌관이 이게 성추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외면하고 2차 가해 정황을 알고도 외면한 사건입니다. 김원희 의원 측에서 합의를 종용하고 막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가 이런 부분을 호소하고 그렇게 해서 2차 가해가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자, 여러분 잘 보시면 박원순이나 오거돈 성범죄 사건이 사실 국민적 심판을 받은 지 이제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은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단 1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민주당은 1도 안 달라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원래 그런 놈들이었습니다. 이 586들이 여러분들 데모하면서 쫓겨다녔다고 하잖아요. 이제 잡힐까봐. 그러면서 이제 여대생들과의 어떤 그러한 친문들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마인드가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런 그들이 이렇게 변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져보는 이 권력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성추행과 비례되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간에 더불어민주당에 제명당한 박완주 의원은 이러한 일화들도 있어요. 2년 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있었을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참혹하고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참 부끄럽고 참담하고 참혹하다, 민주당 의원으로서 책임을 총감한다, 이러한 말을 남겼는데, 이제 그들에게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책임을 지게 해야 됩니다. 원래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또 책임 정치라는 것은 국민이 또 심판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이 책임 정치라는 것들이 훼손되고 국회의원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1번 아니면 2번 아닌 이러한 그 정치 구도 속에서 어느덧 이들에게는 이것이 습관이 돼버린 거죠. 그 습관이 된 것들이 국민적 그 만행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민주당은 이러한 그 책임 정치가 훼손되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지속되면은 이런 사태는 저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 전체적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본 모습이에요. 근데 그러들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겠습니까? 자, 국민을 더 분노케 하는 건 뭐냐면, 이 성비위로 박완주 전 의원의 그 피해자가 아닌 사람한테, 재승 3자죠. 이 서명을 통해서 피해자의 그 면직도, 시도한 의혹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를 당한 사람을,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잘라버리려고 한 거죠. 그만 다니게 하려고 한 거죠. 이게 얼마나 뻔뻔한 일입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앉아있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 우리가 월급을 줘가면서 국민 세금으로 그 열세를 받아가면서 이런 짓거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대한민국 이 국회의원들 이 정도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특권, 면책 특권을 비롯해서 엄청난 국회에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일반 국민의힘당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는 걸어다니는 성추행범으로밖에 안 보여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얼마나 한심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보좌진 협회를 우리가 이제 일명 민보협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12일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제명된 박완주 의원과 관련해서 이거보다 더 큰 성비위 이러한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보협에서 성명서를 냈는데 어쩌다가 우리 당이 이렇게 됐냐 민망하고 정말 한탐스럽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어쩌다가가 아니죠. 원래 그랬었는데 이제 불거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들이 독재의 길로 가고 입법 독주를 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하늘의 병을 내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건 국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반드시 이러한 사람들을 심판하기를 다시 한번 믿어봅니다. 이번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국민들이 정말로 회초리를 들고 이제는 심판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보협이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강욱 의원의 발언 문제가 불거진 이후 많은 문제들이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를 직접 더불어민주당의 민보협 보좌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 지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차마 공개적으로 올리기 민망한 성희롱 발언들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지금 이것보다 더 큰 성적 비위 문제도 계속 제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왜 없어져야 되는지, 제가 그토록 이 지구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극명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알레르기가 좀 있어가지고 코가 맹맹한데 여러분들 좀 이해 바랍니다. 불편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북한의 거침없는 도발. 자, 요즘 북한이 뻑하면 ICBM, SLBM 막 잠수함에서 또 쏘아대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또 핵실험도 준비를 다 하고 있고, 자, 대한민국 안보가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러니까 북한이 평양 순환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한 발도 아니고 세 발을 거침없이 쏘아대면서 지금 도발을 자행했습니다.
자, 문재인이 만들어 놓은 한반도의 평화가 참 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김정은이 제가 보기에는 간땡이만 키워놓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김정은은 핵의 고도화, 정밀화, 최적화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이 이제 그냥 막 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한테 돈을 받았든지 뭐를 받았든지 딜 쳤던 게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핵실험이라든가 이 미사일은 계속 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쏠 것 같아요? 또 무엇인가 당근을 줄 때까지 아마 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 당근을 주든 윤석열이가 당근을 주든 지금 오미크론이 또 유행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이 한심하다고 하는 거예요. 악행, 악법, 악습, 국민 눈속임. 솔직히 조국이랑 문재인 다 어디 갔어요? 이거 죽창 들고 일본 버리장머리를 고칠 게 아니라 북한의 버리장머리를 고쳤어야죠. 핵을 못 만들게 하든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국민을 속이고 평창올림픽이 평화스러워서 자기 기억에 남는다? 이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북한은 핵을 이렇게 막 쏘고 있는데 문재인을 지지하는 대깨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얼마나 그 자유우파 국민들이 그 분노와 이러한 것들이 가슴속에 있으면 지금 문재인 사저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스피커를 틀어놓고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당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45가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던데 그분들에게는 매우 이제 안타깝지만은 문재인이 그 정도로 받아도 저는 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옥에 가야 되죠. 그럼 하나도 편안하지 않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경호원들도 25명에서 65명인가로 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대단한 놈입니다. 자, 이게 이번 세 발을 발사한,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한 뒤에 이제 북한의 첫 도발로 봐야 되겠죠. 이제 문재인 정권 때에도 뭐 도발이 없었다고 하는데 7, 8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문재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그건 도발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번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는데 이번 무력 도발은 북한이 이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감염자가 발생이 된 그러한 처음으로 또 그것도 인정했는데 최대 비상 방역 체계가 돌입한 지 9시간 만에 일어난 겁니다. 또 여론을 돌리기 위한 것인지 며칠 있으면 또 바이든이 오는 그런 것들 때문에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인지 북한의 속내를 누가 알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도 아무도 모르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런 무력 도발은 지속 아마 할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마 당근을 줄 때까지 계속 될 거다. 뭐 이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뭐 합동참모부에서 이제 뻔한 얘기 넣어놨습니다. 우리 군은 이날 오후 6시 29분쯤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 이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한 360km. 부산까지는 가는 거네요. 평양 순안에서 쏘면 고도는 약 90km 정도, 속도는 약 마하 5로 탐지되었다고 합니다. 세부 재원 사항에 관한 것은 한미 정보 당국하고 지금 현재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안보 부분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윤석열 정부가 한치의 빈틈없이 잘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내각의 일기 구성이 이제 12일 어제죠. 기점으로 이제 겨우 과반을 넘었습니다. 이날 임명된 박진, 이상민, 이러한 사람들,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 이상민은 행안부 장관입니다. 또 박진은 외교부 장관이고요. 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한 임명을 재가를 했습니다. 총 18개 부처에서 이제 11개 부처의 장관을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아직 새 정부 초대 국무위원 중 19명 중에서 8명은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태고요. 자, 이제 문제는 이 윤석열 내각의 문제는 뭐냐면 이 장관 지금 8명 임명된 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각에는 대통령도 포함이 돼서 11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반이 이제 넘었다는 거죠. 윤석열 내각의 일기 구성이 이제 10일 기점으로 이제 과반을 넘긴 건 맞는데, 네? 아직도, 새 정부 초대 국무위원이 19명입니다. 국무위원들이. 8명은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덕수 총리, 한동훈 법무, 정호영 복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자, 이들 임명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국회에 임명제청권을 보내서 임명을 할 수 있겠지만 야당과의 관계, 뭐 여당이죠. 뭐 여당 162석이나 되니까. 근데 무엇보다 제일 큰 문제는 한덕수 인준에 대한 딜레마입니다. 아마 머리가 아마 깨질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책임 총리제를 공약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총리가 없으니까 뭘 하겠습니까? 장관을 임명을 제청을 해서 대통령께 올리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각을 총지휘해야 되잖아요. 사령탑이지 않습니까? 이게 총리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윤석열한테는 엄청난 부담이죠. 근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윤석열이가 이 한덕수 총리 체제에 대한 의지가 또 굉장히 강합니다. 한동훈이만큼 강해요. 그리고 지금 총리 후보자가 인준과 추경 모두가 민주당에 협조를 해야 돼요. 근데 민주당은 한덕수는 또 안 된다 해요. 또 안 된다는 게 한동훈이죠. 그러면 총리 해줄 테니까 한동훈이 낙마시켜라.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물밑 교섭을 하고 있겠지만은 어떤 딜이 있겠죠. 지들끼리 또. 지금 근데 이제 이 상황이 민주당한테만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 녹록지가 않다는 건 뭐냐면 여론의 풍향계가 민주당한테 역풍이 불고 있다는 거예요. 검수완박을 비롯해서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사건. 그죠? 말하라도 알죠. 이제 딸다리를 짤짤이라고 거짓말하는 거. 이 성희롱 사건. 여성 보좌관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말 같은, 정말 인간 같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 성추행. 박한수원 성추행. 또 김원희 의원의 보좌관의 성추행. 그리고 또 거기서 가해진 2차 가해. 이게 막 터지고 있는 거죠. 지방선거 어쩌면 끝날지도 모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집단이나 이러한 집단들은 분명히 또 얘네들이 성추행을 하든 뭐를 하든 심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책임을 지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등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제 또 하나의 윤석열의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보면 즉각 임명해도 되는 한동훈이나 정호영 카드는 남겨두고 있어요. 여당과 야당과 이 강대강 대치를 안 하려고 하겠죠. 여러 가지 협조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이 모든 권한을 사실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 조절론 이런 부분들이 기사들이 쓰고 있던데 그런 이유에서 지금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워낙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두 사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주당의 반대가 거셉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 조절론으로 강행을 서두르지 않고 있는 거죠. 자, 민주당의 낙마 1순위로 꼽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그리고 정호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판단을 당분간 지금 미루고 임명하지 않고 외교부 장관의 박지원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먼저 한 거는 정족수 채우려고 한 거예요. 이호영이나 이런 사람, 행안부 장관 임명한 거는 이 정족수가 안 되면
이게 또 국민들한테 볼 낯이 없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초유의 사태가 또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 카드나 정호영 카드 이것은 아직 뭐 거센 이러한 그 후보자에 대한 그 반대가 심해서 강행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당분간 미뤄둘 것 같은데 참 뭐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북한은 미사일 쏘아대지, 또 바이든은 얼마 안 있으면 또 오지. 이게 지금 일사불란하게 대한민국 호가 굴러가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그리고 윤석열이도 지금 분명히 잘못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도 잘못하고 있고요. 이건 분명히 지탄받아서 되고, 대한민국을 재건하겠다는 사람들이, 공정한 규칙을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이 정호영 같은 사람들은 조국과 뭐 달릴 게 뭐 있어요. 물론 조국이라는 사람은 없는 거를 뭐 만들어내서 위조와 유법을 저지르는 거하고는 약간 성격의 차이가 있지만은 똑같은 거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한동훈이도 마찬가지죠. 한동훈이는 뭐냐면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되는 거죠. 한동훈이도 더 당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한동훈이를 쭉쭉 빨고 있어요. 보수 우파들이 뭐 진성호부터 해가지고 뭐 신혜한수 이런 애들이 정말 정신 나간 놈들이. 그러면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또 좌파들한테 또 넘어간다니까요. 한동훈이도 윤리적 측면으로는 지탄받아 마땅한 거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딸을 외국에 좋은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지금 고등학생이지만 지금 이렇게 하나씩 스펙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엄마 아빠가 도와준 거 맞잖아요. 제가 그랬죠. 조국은 실행을 한 거예요. 근데 아직은 얘는 실행을 하지 않았어요. 왜?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민초들이, 우리 그 같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1%가 되기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이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러한 답답함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서 또 해야 되고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아침 방송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지금 꼬여있는 인사청문회 전국을 풀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뭐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동훈 카드는 안 버릴 것 같아요. 근데 약간 한덕수 카드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고, 정호영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친구. 이거 지금 윤석열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왜 하필이면 자기 지인 아니면 친구 아니면은 검찰 이렇게 인사를 다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왜 지탄 안 하냐고요.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는 국민이 지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들이 쭉쭉 그렇게 윤석열이를 못해도 윤석열이 빨지, 김건희 빨지, 그래가지고 보수가 발전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윤석열이하고 문재인하고 조국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멀쩡한 보수를, 윤석열을 보수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김건희가 자기가 진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보수의 테두리에 와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좌파 독재가 종식이 되고 우파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엄중하게 윤석열을 지켜본다라고 한 거예요. 엄중한 건 뭐예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유튜브들이 많아져야지 이게 개선될 거 아닙니까? 개선 안 되면 뭐냐면 윤석열이는 독재밖에 할 게 없어요. 저희 여러분들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윤석열이가 술 한잔 먹으니까 째려보는 눈 봤잖아요, 김건희. 이거 눈치 보면요, 대한민국이 눈치 보는 거예요. 윤석열은 대한민국이에요. 통수권자예요. 지금 윤석열이를 보고서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인사가 잘못됐으면 바로 시정해서 뭔가 문재인하고는 달라야죠. 10배쯤은 달라야죠. 그래서 보수도 아닌 윤석열을 찍어준 이유가 그래야지 사람들이 마음이 놓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윤석열이가 이재명이나 문재인 잡지 않으면 탄핵시켜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자,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고요.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엄중하게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우리의 대안이 생기고 또 많은 손영진 방송의 루저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 소식은 자, 기분 좋은 소식 한번 전해드릴까요? 왜냐하면 저는 자나깨나 이재명 낙마시켜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된다. 이재명은 대한민국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한 사람의 정치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단지 자기가 이제는 조사받고 감옥 가기 싫으니까 인천 계양에 굴러 들어간 거 아닙니까? 성남을 버리고 성남의 소고기와 김부선과 일식집 10인분과 대장동과 이런 추억을 놓고 계양구로 도망간 거예요. 이재명이. 낙선 이재명. 어떻게든 낙선시켜야 되는데 좀 그 윤석열 정부보다는 약간 속도가 빨라진 게 뭐냐면 검찰이 그 이재명이 변호사급이 되나 의혹 있지 않습니까? 지 돈으로 변호사비 냈겠어요, 이재명이가? 이재명 네 돈으로 냈어? 안 했을 거라고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납 의혹이 있는 사람들, 핵심 인물을 소환했습니다. 해경군 김씨하고 이재명이하고 연루된 사건이 말하는 겁니다. 이게 경기도 고문 변호사를 지낸 나승철 변호사예요. 이제 3월 달에 소환됐다고 그러던데, 검찰에. 우리 몰랐습니다. 이제 그 사실들이 뒤늦게 알려지고 있는 거죠. 자, 이재명이가 왜 계양을로 가고 있는지가 더 확실해진 거예요. 이제 여러분 눈치 까셨습니까? 눈치채신 분들은 진즉 눈치챘겠죠. 이러한 수사들이 압박해서 밀려오고 있는데 이 뻔뻔한 놈이 물총에 물도 없는데 무서울 게 뭐이냐라는 이러한 겁대가리 상실한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조국도 반성도 없고 이재명도 반성 안 합니다. 걔네들은 뒤질 때까지 반성 안 할 거예요. 둘 다 대통령이 될 뻔한 거죠. 원래 조국이가 이런 일이 없었으면 대통령 100% 됐어요. 윤석열이 게임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가까스로 윤석열이가 됐죠. 여러 가지 이렇게 민주당에는 성추행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이재명 문제도 있을 거고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좌파들이 쓰레기까지 다 모았지만은 이제 거의 한 27만여 표 차이로 진 거예요. 졌다고 인정도 안 하잖아요. 자기네들이 지금 쪽수도 많잖아, 입법기관 국회의원이라는 데가.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제 이러면서 하나는 걸려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나 변호사는 정상적으로 수임료를 받았다고 해명을 하지만은 단 한 번도 이런 것을 시인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고가 시작될 때마다. 나중에야 이제 국민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조사가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이다. 이재명 낙선을 위해서 더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빨리 해서 이재명을 그냥 아웃시켰으면 좋겠어요. 지구상에서 아웃, 아니면 콩고나 아프리카 이런 데 있잖아요. 아니면 우크라이나 이런 데에서 러시아하고 싸우라고 이런 데 보내면은 우리가 진짜 박수 칠 것 같아요. 자, 오늘 손영진 방송 5월 13일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